자요. 주의토의 통일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토의 통일권이요. 주의토의 통일권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공로잖아요. 이게 이제 갑이 터지고 이게 을이 터지죠? 서로가 뭘 해야 되냐? 인접해야 돼. 인접. 알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저 위요지죠? 맹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요. 이렇게 길을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의토지 통행 권이다 이 말이죠.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갑이 터지고 이게 을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냐? 이 사람을 통행권자라고 하고요. 이것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그래요. 일단 용어 정리가 돼야 되겠죠. 통행지 소유자, 통행권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토지를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보상해야 돼. 그래서 보상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되고요. 도로를 폐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폐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만약에 을이 보상했다 해봐. 을이 보상을 했으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허락받은 자는 보상한다 안 한다? 허락받은 자는 보상하지 않죠. 누구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갑의 토지에요. 이용 상황 변화. 이용 상황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토지를 이동해야죠. 통행권을 이동해야죠. 이때 이동할 때는요. 손해가 크게 해야 돼요. 손해가 적게 해야 돼요. 손해가 적게. 손해를 적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네 번째요. 갑의 편이요. 갑의 편의를 위해 갑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통행이죠. 통행이니까 그야말로 걸어만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을이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느냐? 점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요. 갑은요.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인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권위가 여기서 뭐다? 권리죠. 권리가 침해당하면 침해당하면 어때요? 그것을 방해 제거를 하거나 방해 제거 또는요 철거를 해야죠. 그래서 권리니까요. 먼저 통행로를 침해하는 돌담 같은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이 아무리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돌담에 갈지라도 무조건 철거가 되고 제거돼야 돼. 만약에 길을 걸어야 돼 진흙탕이다. 그럼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뭐다? 도로를 포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길을 개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갈을 깔거나 그다음에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행이죠. 통행은 언제 통행하는 것이다? 현재죠. 현재. 그래서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해야 현재. 그러니까 장차의 이용 상황에 맞게끔 된다? 안 돼. 가주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나오죠. 장차의 이용 상황에 맞게끔 안 돼. 그런데요, 여기 이미 통로가 있다. 이미 통행로가 있어도 지금 현재 맞지 않으면 인정된다. 지금 현재 맞지 않으면. 여기 봐봐요. 학원이나 되니까 이렇게 좁은 길도 다닐 수 있지. 만약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우리가 길의 통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미 길이 있어도 더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중에 통로가 새롭게 나중에 개설이 되죠. 개설이 되면 이쪽으로 팔짝 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통행권은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 여러분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주의토지란 말하고 통행이란 말하고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만 딱 알면 돼요. 알죠? 그래서 뭐 줄서가 남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헌법상의 권리 있죠? 헌법하고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죠? 이런 헌법상의 권리는 뭐가 있어요? 그것은 주거의 자유가 있어. 법률상의 권리는 뭐가 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어. 주의토지 민법에서 인정되냐? 민법? 이거는 헌법이 더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한다 해가지고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이 토지가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해. 이 토지가 갑의 것이에요. 단독 소유. 그런데 이 토지를 분할해. 분할. 이것을 일부 양도를 해. 일부 양도. 이렇게요. 그냥 분할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분할하면 토지가 이렇게 분할되죠. 분할이 돼가지고 어떻게 생기냐? 일부 토지를 분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되고
여기를 분할, 일부러 양도하니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이렇게 맹지가 생기죠, 맹지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을은 갑한테 매달라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그래서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는 무상이다. 알죠? 그런데요, 이 토지가 A한테 처분되거나 이 토지가 B한테 처분되죠? 이걸 승계인이라고 그래요. 승계인과는 다시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무슨 말이죠?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요. 4번이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의 편이. 을이 걸어다닐 때. 자요, 47번 1번이요.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통행권 자체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서 그 옆에다가 뭐라 쓰냐? 채무 불이행의 문제.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로의 범위는 현재 동남이 현재 토지 이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저 나가 줄과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로 정할 것은 아니다. 3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는 사적인 생활 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이기 때문에 통행권자가 통행지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통행하는 경우에도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거의 자유는 뭐다? 헌법상 권리. 통행권은 뭐다? 법률상 권리. 알겠죠? 4번은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줄곧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누구를 얘기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맨 끝에요. 임차인한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다.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다.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 그럼 맨 끝에 통행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어. 인정된다. 이렇게. 자, 48번은요.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적법하게 설치가 됐어도 여기 적법하게 설치가 됐어도 다 철거해야 돼. 알겠죠?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철거할 통행방해 철거할 수 없다. 1번 틀렸어. 정답이죠? 자, 2번요. 토지 사용권이 없는 명의신탁자 주고 명의신탁자한테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써. 명의신탁자에서 불법 점유자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명의신탁자 안 되고 불법 점유자 안 돼요. 자, 3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배타적으로 점유 줄 것이고 그러면 뭐라 할 수 있다면 그때 인도를 청구. 4번은요.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주의토지 위요지에 접하던 줄고 나중에 줄 것이고 맨 끝에 공로가 개설. 그럼 맨 끝에 통행권은 소멸. 이렇게. 여러분 줄 다 그러면 큰일 나. 나중에 왜냐면 무슨 말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줄을 다 그러면 무슨 말이 중요한지를 몰라버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 이미 줄거요. 그 토지 소유의 용도에 필요한 줄거 통로가 있는 경우 이미 통로가 있어. 그런데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줄거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1번이죠? 49번. 분할 동그라미.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에게 줄고 보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맨 끝에 통행할 수 있다. 2번.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이렇게 됐죠? 그 포위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줄고 특정 승계인에게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가 특정 승계인다 밑에서 유상 통행권. 여러분요, 전세권자 줄거 봐. 전세권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나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 대하여 통행권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누구예요? 을은 토지 소유자 갑한테 땅 나한테 돌려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걸어만 이제 통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게 통행이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게. 알겠죠?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부담 즉 통행권자의 부담으로 통행지에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그 다음에 맨 끝에 통로를 말 수도 있다. 개설할 수도 있다. 개설. 알겠죠? 여기까지가 주의 토지 통행권. 통행권은요, 우리가 이제 상린관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요. 그리고 상린관계가 여러분요, 워낙 조문이 많아요. 법조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여러분 취득시효죠? 여러분 취득시효가 몇 문제 안 되죠? 몇 문제? 취득시효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안 되니까요. 자, 봐봐. 먼저 취득시효 주체. 취득시효의 주체는요, 누구냐? 누구든지. 국가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되고, 다. 그 다음에 객체, 대상. 취득시효의 대상은 뭐냐? 대상은요, 자기 토지 된다? 자기 토지 돼, 안 돼? 되죠? 누구? 명의 신탁자가 뭐한 경우? 점유한 경우 된다. 점유한 경우 된다. 자기 토지 되죠? 자기 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되죠? 여러분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뭐가 있다? 일반재산 있죠? 행정재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반재산은 만다? 된다.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토지의 일부의 점유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점유취득시효 돼, 안 돼? 점유취득시효 되죠, 일부. 나중에 분할해서 등기하면 되죠, 분할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자, 이 정도만 적당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면 되죠? 자, 그림을요, 몇 가지 그릴 거예요. 여기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요. 여기 점유죠? 점유가 을이죠? 여기를 점유 개시죠? 여기 기산점이죠? 기산점. 그래서 모두 몇 년이 됐냐? 20년. 20년이 지나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그래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이 사람이 20년이 돼가지고도 점유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 지금 2010년에 20년이 됐어. 그럼 지금 2016년이잖아요. 지금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점유를 계속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만약에 점유를요, 상실한다.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만약에 여기요, 시효이행. 시효이익을 뭐란다? 포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소멸한다. 그러면 시효이익의 포기는 누구한테 포기한다? 진정한 권리자.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우리 아까 봤었는데 매수제의 기억 안 나요? 매수제의 뭐다? 두 개. 여전히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매수제의를 했다 해서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아니다? 포기가 아니다. 시효이익의 포기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등기가 있죠? 등기가 있고 점유를 하죠. 점유는 이게 갑이고 여기 을이죠. 그래서 20년이 됐죠. 20년이 됐는데요. 점유가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 그러면 이 병은요, 점유는 승계하죠. 그럼 점유는 승계하는데, 승계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하죠. 점유를 승계한다고 해서 등기 청구권, 법률효과죠. 등기 청구권은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하지 않죠. 그래서 법률 효과는 승계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은요, 을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누구를 대해서?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에서. 직접 대위에서. 알겠죠? 이렇게. 자, 지금 됐죠? 자, 또 한 가지 보면 이렇게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20년이 됐죠? 20년이 됐죠? 20년 돼가지고 여기서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다? 기산일에 뭘 해서? 소급. 그래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죠. 소급해서 소유자. 원시취득이죠? 등기하게 되면. 그런데요, 아직 미등기다. 아직 미등기야. 그럼 어떻게 돼? 아직 미등기면 아직 등기 안 했죠? 이런 경우요, 갑이 을에게요. 아직 미등기인데 갑이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토지 인도를 청구하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건물 철거를 청구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아직은 을이 등기가 없지만 곧 등기를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냐? 20년이 완성될 당시 진정한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완성 당시 어떻게 되냐? 완성 당시 갑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갑의 등기가 무효다. 그럼 등기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무효이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진정한 권리자를 뭘 해서? 대위해서 말소하고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대위해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등기가 갑, 점유가 이렇게 을이죠? 20년 됐어, 20년. 여기서 등기 청구에 나오죠? 등기 청구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죠.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채무불이행은 있어, 없어? 채무불이행은 있다, 없다?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 채무불이행은 없다. 두 번째, 이 갑이요, 을의 완성사실, 을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갑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점유가 넘어간 것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등기가 넘어간 걸 본단 말이죠. 병한테 등기를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실을 알고 병한테 넘겼냐? 모르고 병한테 넘겼냐 이 말이죠. 알고 넘겼다? 그러면 을은 갑은 을한테 무슨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그러면 이것은 뭐다? 적법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절대로 없죠. 그런데 뭐는 있을 수 있다? 불법행위는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았죠. 넘겨받았을 때 이 병은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완성을 뭐하든지 알든 뭐하든지 모르든 무조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런데 만약에 적극 가담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면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을은 갑을 뭘해서? 대위해서 말소한다 이 말이죠. 자요, 여기서 이제 20년이 됐는데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죠, 물권. 이 사람은 채권이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등기가 갑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 어떤 이유로 병에서 갑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등기가 안 돌아온다. 그러면 안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몇 년이다? 다시 몇 년? 20년. 다시 20년. 몇 년의 취득시효? 뭐죠? 2차의 취득시효가 된다. 20년이 되면 다시. 그런데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20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등기하고 점유. 몇 년이다? 17년. 17년 만에 넘어갔다. 갑에서 병으로 17년. 그럼 몇 년을 기다려? 3년. 그럼 모두 몇 년이다? 20년. 20년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년만 기다렸다가. 그런데 20년이 돼가지고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몇 년만 있으면 돼? 3년만 있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 대상청권이죠? 그럼 대상청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대상청권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뭐를 해야 돼? 등기 청구권을 행사. 알겠죠?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뭐라고 한다? 대상청구권. 이렇게. 대상청구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봐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봐봐. 여기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갑이에요. 이게 을이에요. 이게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요.
이게 미등기였어. 미등기였는데 갑에서 병으로요. 이렇게 갑. 이게 이 사람이요. 보존등기래. 보존등기. 미등기였는데 갑의 땅이었는데요. 20년이 되니까 갑이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 그럼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요. 등기, 점유. 여기가 갑이 있고 을이요. 근데 갑이요. 사망해. 사망하고 나서 여기요. 을이요. 20년 돼. 20년. 그래서 여기요. 병이요. 상속이냐. 상속은 뭐죠? 아버지와 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포괄승계잖아. 포괄승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요. 여기 이렇게 등기 있죠? 등기가 있고 점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20년 됐어. 20년. 이 사람이 신탁자. 신탁자. 이 사람이 병이요. 수탁자. 그런데 이게 뭐냐? 여기서요. 신탁법상. 그러면 신탁은요. 수탁자가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요. 등기를 청구 못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명의신탁하고 신탁법상 명의신탁하고 달라. 신탁법상 명의신탁은 무조건 병이 소유자예요. 알겠죠? 여기 등기, 점유, 여기 갑, 여기 을, 이렇게요. 여기 20년. 20년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수탁자. 그 다음에 여기 병이요. 신탁자, 명의신탁이 해지. 이러면 우리가 내가 말했죠. 명의신탁이 해지한다는 말은 유효일 때 해지한다는 거예요? 무효일 때 해지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해지할 수 없다. 유효일 때 해지하자. 유효일 때.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이면은 이 의뢰 입장에 봤을 때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등기부만 쳐다보죠.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런데 20년 돼가지고 등기를 하겠더니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가지고 등기가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넘어갔어.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된 것과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문제 지문을 보면서 한번 보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점유 취득시효다. 알겠죠?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50번. 너무 간단하니까요. 한번 빨리 보죠. 자기소유 부동산 줄거 자기소유. 거기다가 뭐를 쓰냐?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소유 부동산은 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번. 점유자가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주장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동그라미 이 인간요. 지금 소유자다 누구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자주 점유 추정. 이렇게 점유자가 이렇게만 돼 있죠. 그러면 자주 점유 추정이에요. 자주 점유 추정. 그래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왜요? 자주 점유가 추정되죠. 거기다가 없다에 동그라미하고 상대방이 입증. 자, 이 3번은요.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시효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그럼 시효기간 진행 중 줄거 봐. 17년 이 말이죠. 봐봐. 17년 만에 바뀐 경우 이 말이죠. 그러면요.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그러면 시효를 주장한 자는 줄고요.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여기 봐봐. 점유가 계속, 동그라미, 계속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간접도 포함하죠. 그래서 계속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5번은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한다? 줄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정답은 1번이죠. 51번은요. 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 완성 후 줄 것이고 제3자에게 양도, 여기죠, 여기 시효가 20년 완성 후 갑이 병한테 양도하죠. 그럼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2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가 되죠.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 줄 것이고 새로운 기산점 몇 차? 2차. 몇 년이 지나면? 20년.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알죠? 원소유자 줄거 첫 번째죠. 취득가 완성 원소유자. 여기 봐봐. 원소유자. 봐봐. 그다 써.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처분 시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처분 시 적법행위. 적법의 적법. 자, 그 다음에 4번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한 후에 원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시효 취득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봐봐.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줄고 원소유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 이퀄 그 말의 뜻이 뭐냐? 원소유자한테 권리 행사했단 말의 뜻이 뭐죠? 뭐죠? 소유자가 시효 완성을 알고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소유자가 시효 완성을 알고 바로 옆에 근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맨 끝에 불법행위 책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맨 끝에. 여러분 5번 맨 끝에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절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틀렸어. 물을 수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해. 5번이 정답이죠? 52번은요. 1번 시효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 여기 봐봐. 여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효과를 주장할 직접 자기에게 맨 끝에 청구할 수 없다. 거기다 써 옆줄 긋고 대위해서 청구. 자, 2번 시효 완성 전에 제3자가 부동산을 양수하고 그 뒤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렇게 됐죠? 시효 완성 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고 그 뒤에 나중에 시효가 완성됐다 이 말이죠.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줄고 시효 완성 전 17년. 그 다음에 맨 끝에 시효가 완성 20년. 시효가 완성 맨 끝에 첫 번째 끝에 20년.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주장.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주장. 그렇죠? 주장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3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 죄송한데요. 거기요. 점유취득시효 졸거.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알겠죠? 등기 동그라미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채권적 청구권. 알겠죠? 4번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이행불능 전에 전 소유자에 대해서 이행불능 전 줄고 바로 옆에 등기 청권 행사. 여기 이행이 불능되기 전에 등기 청권을 행사해야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대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 무단점유 알면서 악의의 무단점유 이것을 말한다. 이퀄 타주점유. 이것을 타주점유라고 그래. 그래서 타주점유는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51번 정답은 2번. 53번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소유자가 줄 것이고 알고 제3자에게 처분.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불법행위를 구성
1번이 틀렸죠. 여기 알고 넘기면 불법행위, 모르고 넘기면 적법행위. 2번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줄거와 신탁법상의 수탁자. 줄거어요? 수탁자 써거기다가 완전한 소유자. 이거 완전한 소유자예요. 알죠? 그 점유자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제3자에 해당한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죄송한데 여기 보면 여기 뭐라 나왔죠? 여기요. 여기 우리가 신탁법상 수탁자, 신탁법상. 이 사람한테는 등기를 청구 못해.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가 됐다는 말은 유효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점유자 입장에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냐? 수탁자. 근데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다? 신탁자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유효하게 명시삭한 토지에 대해서 시효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등기 전에 줄거 유효하게 명시삭한 토지 바로 밑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에게로 이전. 그러면요 맨 끝에 신탁자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퀄 신탁자는 제3자에 해당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토지 줄 것이고 점유하여 점유취득시가 줄과 완성된 후 바로 옆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어때요? 미등기가 나중에 보존 등기가 됐어도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는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 그래서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줄거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첫 번째 맨 끝에 근저당권을 설정. 그런데 시효 취득자가 바로 옆에 피담보채무를 변제. 그러면 세 번째 줄요 원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 맨 끝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게 한번 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자 봐봐. 여기 이렇게 등기가 있죠? 등기. 여기 점유가 있죠? 여기 갑이죠? 여기 을이죠? 여기서 뭐죠? 갑이 이렇게 있는데요.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갑이요 여기한테요 여기 봐봐 여기에서요 병한테요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돈 1억을 빌렸어. 그럼 여러분 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을은 뭐죠? 을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죠. 20년 완성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있죠? 여기는 이 사람은 채권자죠. 시효 취득을 완성했으니까 채권자죠. 여기 저당권자는 뭐다?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그래서 을은요 저당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을은요 20년이 돼가지고 이제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 물건을 취득하는 거예요.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죠.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있는 것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돈 갚아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지. 그 돈을 갑한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슨 취득? 원시취득은 전 소유자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알겠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은 1번 54번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상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기 여기 완성 당시 등기상 소유자의 등기가 무효죠? 그럼 어떻게 한다겠죠? 진정한 권리자를 대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자기한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 거기 시효 완성 당시 등기상 소유자의 이전 등기가 원인무효? 시효 취득자는 줄거 진정한 권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무슨 등기를 한다? 두 번째 줄 이전 등기. 알겠죠? 3번 2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한 이상 그 후 줄거 점유를 상실 거기다 10년 지나죠.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바로 몇 년 이사돼? 10년. 바로 소멸 줄 거 봐. 바로 소멸.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 바로 소멸해. 알겠죠?
CO 이익을 망한 경우, 포기한 경우. 그 다음에 3번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줄거봐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 이런 없는 경우는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 그런데 명특별히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동그라미 해봐. 아닌 한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변동이 있는 경우죠. 변동이 있는 경우죠. 그럴 때는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임의로 선택 X 선택할 수 없다. 3번 틀렸죠. 3번이 정답. 자요 4번 국유의 일반 재산 아까 말했죠. 일반 재산 시효 취득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다시 행정재산으로 됐다. 등기를 딱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행정재산으로 돼버려. 그러면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맨 끝에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자연인이나 법인 바로 옆에 종중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내가 말했죠. 저 주체 봐봐. 주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여러분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그럼 취득시효는요 같이 좀 봐야 될 게 있으니까요. 이건 뭐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제 그 물권법은요 사실 뭐만 보면 되냐면 우리가요 공유 있죠. 공유하고 법정지상권 보면요 뒤에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증권, 저당권은요 금방 끝나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것도 아니죠. 거의 물권법은 딱딱한 부분은 거의 다 끝났어요. 앞에 여기 등기 있죠. 점유권 여기까지 사실 좀 복잡하지. 지금부터는요 사실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있죠. 그럼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다음 주는요 글쎄요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보기에도 아무튼 강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다음 주면 그 다음 주에요. 그럼 저 공식법 강의 끝나죠. 끝나면 하루 날 잡아가지고요. 저녁까지 안 걸릴 거예요. 금방 다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은 설명하면서 쭉 넘어가면 되거든요. 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알겠죠? 문제는 많이 남아있는데 1시간에 한 15문제씩 잡으면요 금방 끝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지금 다른 데도 오신 분들은 하고 그러세요. 광고로 문자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 특별법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 강의 시간 있죠? 강의 시간에요 특별법 문제집 풀이할 때요 그때 자료를 배부하고 그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